안녕하세요, 블루서울입니다. 본격 뇌절 프로젝트인 락스타에게 닿기를 피드백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시리즈 내내 말씀드렸지만 유저들의 반발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 더미를 재활용한다면 조금이나마 빠르게 컨텐츠 업데이트를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편에는 스토리 모드에만 있는 컨텐츠들을 온라인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중점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재료로 요리하는 것이 아닌 냉장고 깊숙이 숨겨져 있던 컨텐츠를 이용하여 요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현재 옆 동네인 GTA는 온라인 컨텐츠의 양이 싱글 컨텐츠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레데온은 안타깝게도 싱글에 있는 기능을 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토리 모드 컨텐츠들을 레데온의 가장 주력 컨텐츠인 직업 활동과 결합할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수집가는 맵 전역을 돌아다니며 진귀한 물건을 모으는 직업인데요. 수집가 활동을 하다 보면 문득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인데요. 사유지에 무단 침입을 하고 눈앞에서 물건을 가져가는데도 주변 NPC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이것은 분명 오픈월드의 리얼리티를 떨어뜨리고 가상세계에 대한 몰입을 방해합니다. 스토리 모드에서는 경비가 있는 사유지에 들어서면 제지를 하는 곳이 존재하며 이는 온라인에 아예 없는 요소가 아닙니다. 시브즈 랜딩, 반원 같은 구역은 동료 NPC가 공격을 받으면 전부 공격적인 태도로 바뀝니다. 이처럼 주요 사유지의 NPC의 반응들을 좀 더 예민하게 바꾼다면 수집가 활동에 대한 난이도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수집가라는 직업의 도둑질의 성격을 섞음으로써 수집가 직업이 지루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전보 미션으로 출시된 부잣집 털기 같은 미션을 마담 나자르에게서 의뢰받는 형태로 바꿈으로써 수집가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확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위는 현재 레데온의 가장 주력 컨텐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이미 괜찮은 컨텐츠지만 여기서 추가할 만한 부분은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 배달마차 종류 추가. 2. 기차나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한 배달 루트 추가. 3. 선상 낚시 기능 및 전설 물고기 수집 기능 추가. 배달마차는 소, 중, 대형으로 있으나 색깔놀이가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말의 수를 추가하여 마차의 기능을 끌어올린다거나 비를 맞히는 일이 없도록 호루가 설치된 마차를 판매하던가 얼마든지 유저들의 소비를 촉진시킬 마차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거리 배달의 기차나 배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털이 컨텐츠는 NPC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이미 현존하는 혈도왕 유랑 이벤트처럼 유랑 모드에서 PVP 형태로 구현이 된다면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레드데드 리뎀션 2에서 낚시 메커니즘은 웬만한 낚시 전문 게임 같은 퀄리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받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레데온에서 물고기들을 활용할 만한 요소는 너무 적고 심지어 스토리 모드에서 등장하는 선상 낚시도 불가능하다는 점은 서부 시뮬레이션을 포방하는 게임에서 굉장히 모순됩니다. 이를 방치하기보다는 수면이 깊은 곳에서 전설 물고기를 출현시킨다거나 대형 물고기를 상인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풍성한 상인 활동이 될 것입니다. 밀주업자는 자체 스토리도 있고 부동산도 있으며 랜덤 인카운터와 PVP 요소도 있는 풍부한 직업 컨텐츠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렵게 추가한 밀주바에 대한 이득이 배달 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GTA 온라인처럼 운영 요소를 주고 안에서 직접 운영도 할 수 있다면 레드데드 온라인의 오픈월드 리얼리티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제가 박물학자 직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소들은 해리엇과 거스의 밸런스, 그리고 전설 동물 재료의 활용입니다. 해리엇은 어느덧 박물학자 직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편파적이면 안 되기에 양쪽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해리엇과 동일한 전설동물 미션을 거스 메뉴에 추가하며 거스에게는 오직 가죽 벗기기만, 해리엇에게는 오직 샘플 채취만이 성공 조건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해리엇에게 찾아가는 유저들이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해리엇의 전설동물 미션은 자신이 원하는 동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동물 도감을 모으는 유저들에게는 큰 메리트로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해리엇에게는 동물로 변하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것은 금괴로 구매해야 하는 컨텐츠이지만 아무 쓸모없는 기능이기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PC에서 모드를 사용하여 동물로 변한 뒤 오픈월드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그 재미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것은 저의 어린 조카와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교육적이기까지 했는데요. 이를 통해 느낀 점은 현재 존재하는 제한 시간이나 제한 범위를 늘려준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구매해 볼 만한 컨텐츠였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한 시간을 없애고 이동 범위는 마을을 제외한 서식지 주에 한해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확장시켜주며 동물로 변신된 순간만큼은 오프레이더로 변경됨으로써 타 유저들에게 변칙적인 동물들의 움직임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면 재밌는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 모드에는 다양한 전설 아이템이 존재하는데요. 반면 온라인에는 단일화된 디자인의 전설 아이템만 존재할 뿐입니다. 전설 동물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토리 모드에 있는 각 동물의 개성 있는 의류 및 액세서리와 가방, 탄띠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코노치스 안장과 수집가 가방의 효율이 월등하기에 그것에 버금가는 전설 안장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전설 탄띠, 가방 등을 제작하면 각종 아이템 소지량을 대폭 늘려주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전설 아이템만의 버프 효과를 추가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캠프 및 밀주 오두막 커스텀 요소도 추가하여 전설 동물 재료들만으로도 유저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2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상금 사냥꾼의 금괴 벌이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션 클리어 시간과 보상 금액 비례하는 시스템이 아닌 최대 보상 조건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루트로 공략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전설 현상범 미션 시 난이도에 따라 강장제 사용 금지 혹은 기본 무기만 제공하여 난이도를 상향시키며 최소한 5성 전설 현상범에 한해서는 협동 플레이를 유도합니다. 유랑 모드에서는 특정 지역 현상금 미션 올 클리어 시 스토리 모드에서 명예 최대치에 해당하는 혜택처럼 해당 마을에 아이템 할인 버프를 주며 타 플레이어의 현상금 사냥꾼 미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때 유저들끼리 현상범을 중간에 탈취하여 풀어주거나 대신 수감시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미션 자체는 쉽지만 PVP 요소라는 변수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캐릭터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살펴보면 남녀 성별에 따른 아이템 차이도 있기 때문에 두 성별 요소를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캐릭터 생성 슬롯을 최소 2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NPC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플레이어 캐릭터에 적용시켜 주거나 혹은 지금 있는 아이템들 중에라도 가면과 모자를 동시에 쓸 수 있다던가 자켓에 여닫는 기능을 추가하고 직업 복장들도 자유롭게 섞을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컨텐츠가 풍부해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동 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동 수단에서도 커스텀 기능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상인 직업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차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말들의 특성들이 활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말 구매를 촉진시키며 천막친 마차, 역마차, 머신건이 달린 호위마차 등
NPC들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마차들을 판매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마차를 이용한 레이스 모드나 랜덤 인카운터 NPC를 태우는 역마차 미션 등으로 컨텐츠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신규 유저를 위한 기능이라고 봐도 무방한 말 혹은 마차 판매 기능을 추가하여 야생 말들을 활용합니다. GTA 온라인처럼 너무 비싼 말이 아니면 필드에 있는 말들을 자기 소유로 저장할 수 있으며 판매도 가능하게끔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플레이어 및 NPC 간 상호작용 추가입니다. 레데온에서 말을 못하는 주인공의 특성상 감정표현이라는 컨텐츠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싱글에서와는 달리 NPC에게 아무리 감정표현을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감정표현의 카테고리가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를 싱글에서 나타나는 NPC의 긍정, 부정의 반응 2가지로 나누어서 그대로 온라인에서 적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충격적이게도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악수라는 감정 표현은 손만 내밀 뿐 악수라는 행동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는데요. 아무리 앞에 있는 플레이어나 NPC와 손을 잡고 싶어도 싸대기만 때릴 수 이미 밀주 오두막에서 플레이어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를 본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런 감정 표현들에 조금만 신경 써줘도 유저들은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더욱 달러를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 레데온의 오픈월드를 좀 더 풍부하게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위 3가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미 존재하는 작은 디테일을 복구시킴으로써 좀 더 풍성하고 깊은 몰입감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각 살롱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기본 상태의 버프를 받거나 호텔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면 현재는 막혀있는 방들을 이용하여 밀주 오두막처럼 입장하고 임시 캠프처럼 눕기, 목욕, 옷장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엠버리노 지역에 눈이 전혀 안 오는 상태는 매우 이상합니다. 날씨를 모든 지역에 통일시켜 놓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설산에 자꾸 비를 내리게 하지 말고 추운 곳에는 눈이 자주 내리게 하며 건조하고 더운 사막 지역에서는 맑은 날이 오래 지속되거나 모래 폭풍이 오는 날씨 변화가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하는 요소 중에는 게임 외적인 것도 있는데요. 버그 수정이나 핵 유저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콘솔 서버의 단일화를 통해 콘솔 세션의 유저 수를 유지시키고 솔로 세션 추가 등을 통해 PC 유저들이 핵 유저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덜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저들이 가장 화나는 것은 업데이트 속도보다 소통의 부재일 것입니다.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락스타는 매년 암묵적으로 지켜졌던 업데이트 주기를 틀어버렸을 때 이유라도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업데이트 속도는 느리고 행여 힘들게 만들어도 반응이 안 좋았던 블러드머니 업데이트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전반적인 업데이트 로드맵을 미리 공개하여 유저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다듬어 가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피드백 영상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정말 레데온을 사랑하는 유저로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이 게임이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 나가는 게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1월과 2월의 월간 이벤트 공지만 공개되었을 뿐 어떠한 새로운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는 이 현상이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마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 레데온을 자주 플레이는 하지 않게 되겠지만 이 게임이 저의 마음속에서 죽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 레데온을 즐기며 느꼈던 감정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레드온의 추억팔이 영상들을 종종 선보일까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만.